연고대 예비 합격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태훈입니다. 김영 편입에서 연고대 편입을 강의하고 있는 오태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벌써 장마가 한껏 온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연고대 편입이 뭔지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소개도 드리고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 박사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응용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조교수로 이렇게 학교에서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연고대 의학 학교생이 가장 많이 추천하고요, 수험생이 많이 합격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보니까 한 650명 정도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나머지 학교들도 이렇게 최상위권들도 한 50명 정도 이렇게 동시에 합격을 해줬더라고요. 연세대하고 고대하고 합격생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24년도 때 그리고 25년도 때 이를 봤는데, 25년도 때 고대가 워낙 인원수를 너무 적게 뽑아서 거의 40명 정도밖에, 40명도 안 뽑아, 총 인문계열하고 다 합쳐서 40명밖에 안 뽑아서 22명이면 그래도 꽤 많이 합격을 시킨 겁니다. 올해는 좀 많이 뽑기를 바라며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연세대, 고대에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해왔고, 연고대 말고 나머지 학교들도 이렇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많이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몇 가지를 이제 목차를 꾸며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연고대 출제 범위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연말 돼가지고 연고대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범위와 그 다음에 연고대 편입 기출 문제를 좀 보여드리고, 어떤 분석을 할 거냐,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 이야기도 드릴 거고, 연고대 편입 수학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가능한 대학들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연고대 편입의 실제 합격자들의 사례나 왜 연고대 편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깔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시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제가 강의하는 부분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연고대 출제 범위는 잘 아시고 있겠지만,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도 있습니다. 스튜어트 미적분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하고 고대는 스튜어트 미적분학 이 캘큘러스 책 한 권인데, 실제로는 그냥 미적분학 전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튜어트 책 한 권이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선형대 수학이 들어갑니다. 고대만 빼고 나머지 학교들, 요런 데가 이제 서현대 수학이 이제 고대는 빠지는데, 고대는 이제 고대 빠지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어 알지브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지만, 실제로 연세대도 이 책은 별로 거의 참조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고대는 이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현대 수학은 간단하게 출제 범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연세대에서 이제 랭책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제 나오는 범주는 완전히 또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 서현대 수학을 학습을 할 때 보통 리니어 알지브라고 해서 레이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세대 수학과에서는 고첸바우 책, 파이나이트 디멘전을 리니어 알지브라고 해서 상당히 추상적인 책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편입 시험 문제 못 냅니다. 이런 것도 전공에서. 그래서 보통 많이 보는 책이 뭐냐면, 이제 여기 보는 원숭이 그림 있죠? 안톤 책입니다. 안톤의 최신 서현대 수학. 이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 책 범주라고 보시면 되고, 이 책 범주보다 조금 저 뒤에 최신 응용되어 있는 부분까지 확장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고대 편입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연고대 편입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수학과 전공시험입니다. 전공시험이라는 건 물리화학을 말합니다. 물리화학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공인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과는 700, 어떤 과는 토익이 800점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지원 자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800을 원하면 딱 800을 넘기면 됩니다. 보통 800을 넘긴다지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는 800 한 3, 40점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딱 800이면 됩니다.
고고 익선 더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과 물리, 화학 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과목을 보는 과도 있고 아닌 과도 있습니다. 두 과목만 보는 과도 있죠. 그래서 두 과목을 보는 과는 이제 두 과목이 이제 3시간 동안 치러지기 때문에 1시간 반씩 시간이 충분히 여유롭죠. 세 과목은 이제 3시간 똑같이 치러지는데 1시간, 1시간, 1시간씩 동시에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1시간 시험 치고 쉬었다가 치고 이게 아니라 3시간을 통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3시간 안에서 내가 효율적으로 세 과목을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연세대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서술과 오지 선다형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연세대가 몇 년 전만 해도 전체 올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서술형 문제였고요. 정리 증명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어지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제 오지 선다형 문제도 나오고 서술형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요. 문제 수는 보통 한 12문제에서 19문제, 20문제 이렇게 문제 수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한 1, 2년 동안은 연세대가 시험 문제를 상당히 좀 쉽게 내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걸쳐서 시험 문제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고대는 이제 단답형이고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해봤자 수학과 제일 뒤에 한 두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대는 시험 문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거의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쭉 써내려가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거는 정말 잘못하면 손도 못 대고 정말 힘든 문제들도 꽤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매우 쉽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게 골고루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편입수학을 기반으로 더 높은 난이도다. 자, 연세대나 고대가 시험 어떤 꼴이냐 이런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연고대도 편입입니다. 그래서 편입수학을 바탕으로 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주로 지고 있는 일반 편입에서 다루고 있는 최상급의 문제들을 기본으로 바탕을 깔아놓고 그 위에 문제, 이 연계되는 문제라든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을 많이 외우고 해답을 외운다 이런 개념이지만, 이 연고대 편입은 공식을 많이 외운다, 해답을 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서,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풀이법을 외운다. 이게 또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접근법들의 풀이법들을 많이 겪어봐서 연고대 문제에 적합하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기 성적으로 결판 납니다. 학생들이 보통 전적대를 따지지 않느냐, 스펙이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자격증이 필요하느냐, 토익 영어 성적이 높아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뜸인 건 사실은 성적입니다. 필기 성적. 1차에서 이제 수학 전공 시험 있잖아요. 그 성적으로 결판 난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이제 1배수를 3배수를 뽑아 놓지만 그 1배수 안에 거의 들어가 있어야 되고, 1배수에서 저 뒷부분에 몇 분만 이제 서류 평가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크게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 편입 기출문제 연고대하고 편입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24년도에 이렇게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공식을 외워서 푼다든지 해답을 외워서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잘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풀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비슷한 문제로 연습을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5년도 작년에 요번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런 극한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부분적분에서 간단하게 답만 구하는 건 쉽지만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건 상당히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로 나왔던 거고요. 수학과는 서술로 나왔고, 비수학과는 단답형으로 나와서 오히려 단답형은 그냥 찍어서 대충 맞출 수 있습니다. 야매로. 고대 기출문제를 보면 아주 쉬운 건 매우 쉽고요. 또 약간 이런 것들은 약간 수능적인 문제가 아닌가, 대학 수학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직선의 방정식 구한다 이런 거니까 이런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문제의 접근법을 연습을 한 친구는 첫 번째 이 문제 보자마자 답이 2라는 거 그냥 순간적으로 단 1초 만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25년도 문제 보면 벡터장을 이렇게 주고 그림상에서 이제 워크, 플로우 이런 걸 계산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벡터장의 선적분을 하라 이건데, 이 문제는 맨날 연습하던 겁니다. 이거. 그리고 많이 했던 거라서 그냥 아주 학생들이 쉽게 받았던 문제고 마지막 문제로 출제됐던 겁니다.
그러면 연세대와 고대 편입 수학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학생들이 보통 연고대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연고대 편입 수학으로 가능한 상위권 대학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단연코 연고대죠. 연고대가 가장 우리가 폼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약간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한양대는 5월달에 6월달인가 6월 초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한양대가 편입 영어와 편수가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편입 영어가 완전히 빠졌고요. 그리고 이 한양대가 이제 공인영어로 바꿨습니다. 그 공인영어 점수가 600으로 바꿨는데 사실은 너무 낮은 점수죠. 사실은 뭐 토익 점수 600이면 정말 낮은 점수를 요구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입시의 형태를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편영을 하던 친구들한테는 또 죄송하니까 이제 공인영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공인영어 점수를 매우 낮게 잡아놨는데, 아마 올해 말 되면 한양대가 공인영어 점수를 올릴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하면 한양대까지 다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수학으로 뽑는 데가 또 어디냐면 중앙대가 있습니다. 중앙대도 전부 다 수학으로만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대는 미적분학과 서현대 수학만 출제됩니다. 중앙대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앙대 같은 경우는 뭐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공학수학, 복소함수론 뭐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싹 다 사라지고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세대에서 다루고 있는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 범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으로만 시험을 치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화학과 같은 경우 화학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화여대는 올해는 또 수교과가, 작년에는 이제 영어를 받는 편입 영어가 있었지만 올해는 편입 영어로 돌려서 수학으로, 수교과가 사실은 수학을 봐야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서도 수학으로 이렇게 뽑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양대가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한양대가 이제 편입 영어가 완전히 빠져버리고 공인 영어로 들어왔으니까 연고대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한양대도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꿀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보면 유형 1과 2가 있습니다.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2는 뭐냐면, 유형 1은 원래 뽑는 거하고 똑같고, 유형 2는 뭐냐면 성균관대가 이제 학교가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변리사나 세무사 아니면 뭐 한 5급 7급 공무원들한테 우리 학교로 지원하면 너희들은 그냥 뽑아줄게 뭐 이런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게 이제 유형 2였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처음에 이제 진행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별로 못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두 번째인데, 작년에 유형 2로 합격했던 친구들을 보시면 어떤 친구들이냐면 중앙대, 건국대, 아주대 요 정도 선에 학점이 4.1 이상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유형 2로 작년에 합격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형 2는 뭐냐면 시험 없습니다. 무시험이고, 그리고 면접도 없고 서류평가도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유형 2로도 많이 합격했고 유형 1으로도 성균관대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하고 건대를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놓은 건 뭐냐면, 이제 편입 영어에서도 이게 급이라는 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성균관대하고 건대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합격한 친구들, 그리고 떨어졌던 친구들한테도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고 어땠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 말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하고 건대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 같은 능력이다. 그래서 편입 영어를 전혀 안 한 친구들이 보통 한 65점에서 80점 정도 선에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토익 점수 한 800점 정도 받는 친구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를 원래 잘했느냐 하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뭐 여기 시험을 봤을 때 그래도 60, 70점대가 나왔고 수학이 웬만큼 나와서 합격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스트 국립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면접으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울권에 어느 정도 합격권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이죠. 연고대 수업은 전부 다 그 면접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그 논리나 이런 해석들을 매번 수업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지원하는데도 많이들 합격을 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고대 합격생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들이 연고대를 합격하느냐.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재작년 합격생입니다. 이거는 재작년 그리고 작년 합격생 이렇게 비교해서 볼 텐데, 사례 1은 재작년,
투도 재작년입니다. 전문대 비전공자고요. 수능 5등급입니다. 사실 연고대는 수능 1등급이 가는 학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수능 5등급이었습니다. 전문대였고요. 전공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고대 바이오로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친구는 지방의 건축학과를 다니다가 연세대 화공과 합격을 했고 고대 화공과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둘 다 붙으면 보통 연대로 가더라고요. 고대 좋습니다. 연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붙은 데가 어디냐면 성균관대 전자, 한양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서강대 화공 이렇게 동시에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한양대가 사실 한양대도 대단한 거죠. 한양대가 일반 편입 영어가 그때는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편입 영어가 아예 없어졌고 전공 토익 점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는 두 번째 전략을 보시면 이 친구도 전문대입니다. 비전공자고요. 전문대 학점이 한 3.4 정도 되고요. 토익은 정말 딱 800점 맞췄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기계과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이제 아주대 건축 다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또 연대 화학, 고대 화공과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보통 연대 화학, 고대 화공 이런데 이러면 보통 고대 화공을 갑니다. 원래는 화공을 가고 싶은데 세 과목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화학하고 수학을 선택하는 거죠. 물리까지 하려니까 좀 힘든 친구들이 이런 전략을 썼고 양쪽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 세 번째는 요거는 요번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정땡땡 숭실대 수학과 학생이고요. 학점은 매우 좋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내신을 망쳐서 이렇게 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점도 좋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학교 붙은 걸 보면 사실 여기에 가 있기에는 좀 너무 아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학교지만 이제 이 친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합격한 데는 연세대 수학과 합격을 했고 작년에 고대 수학과 한 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 한 명도 이제 현장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이렇게 합격했고요. 일단 연세대 수학과, 그 다음에 성균관대 수학과, 한양대 수학과, 중앙대 수학과, 유니스트 수학과, 서강대 수학과 이렇게 싹 다 붙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맞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합격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양땡땡. 이 친구는 스펙이 너무 좋죠. 오, 경대면 뭐 엄청난 스펙에다가 전자 4.0입니다. 토익 850점입니다. 이 친구는 연세대 전자과 합격을 했는데 수학 성적이 작년에 한 70점대 정도 나왔고요. 물리가 한 80점대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고요. 정말 최상급에 좋은 것만 나쁜 것 뭐 밑에 있는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에 있는 친구들의 스펙들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례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숭실대 이 친구도 수학과 다니던 친구인데 학점이 2.7입니다. 매우 낮죠. 사실 4.5만점으로 쳤을 때 2.7인 거예요. 이 친구가. 연세대 기계과 합격을 했고요. 고대 기계과 합격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친구는 이제 신땡땡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중간에 교육원 같은 데 다니다가 편입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가 이왕이면 또 다니다 가다가 보니까 연고대 설명이 있어서 한번 뭔가 하고 듣다가 나 연고대 해봐야지 해서 준비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도 순수 학원제입니다. 그리고 학원제로 큰 공에 3.9 학점을 받았고 영어는 꽤 괜찮게 했네요. 이 친구도 미분은 알았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미분은 알았고 족보는 잘 몰랐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초부터 했습니다. 아주 빠른 시기에 1월 달부터 해서 이 친구가 붙은 데가 고대 전자과 붙었습니다. 아우 대단하죠. 한양대 바이오 메디컬도 붙었고요. 서강대 기계도 붙었습니다. 건국대 전자, 경희대 컴퓨터, 중앙대 전자, 이대 전자. 야 정말 너무 대단한 친구 아닙니까?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다 떨어졌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적이 거의 뭐 퍼펙트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그 컷에 거의 다 근접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솔직히 고대 떨어졌고 하나도 나 다 떨어져서 올해 어떡하지? 내 이 학점 가지고 내가 순수 학원제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많았대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싹 다 이렇게 최종 다 합격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요. 사례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합격한 친구를 보면 숭실대 화공과 학생입니다. 수학을 이제 8, 90점 받았습니다. 엄청 잘 본 겁니다. 이 정도면. 화학은 90점 받았고요. 물리쌤한테는 죄송하지만 물리는 거의 빵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 과목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물리를 거의 바닥을 치고요. 대신에 두 과목이 성적이 고득점을 얻은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친구는 연세대 화공과 붙었고요. 성균관대 화공도 동시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화공으로 이렇게 간 친구고, 그 밑에 친구는 이제 부산대 건축학과 다니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수학 점수가 60점 정도면 뭐 여기 화공과보다 훨씬 낮게 받았죠. 물리는 한 70점대에서 8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붙는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부산대라서 붙는 게 아니고 성적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부산대 건축학과고 연세대 건축 붙었고요.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 붙었고, 고려대학교도 토목과 붙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기계 붙고 그렇게 붙었습니다. 연세대 건축 11명이 있는데 여기 8명이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9명이 현장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한두 명은 이제 군대를 바로 가버려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11명 중에 8명이 합격을 했는데, 나머지 11명하고 이렇게 카톡 이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동일 계열은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건축이죠, 원래 건축이니까 자기는 동일 계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동일 계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계열을 뽑느냐 비동일 계열이냐,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목표하는 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들어간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학원에 와서 작년에 합격했는데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재작년에 합격생도 그러더라고요. 고대는 이제 내가 뭐 건축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전자를 졸업하고 싶으면 전자 쪽 수업을 듣고 졸업할 때 전자로 졸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매우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는 선택할 거 없이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 내가 원하는 과로 이렇게 전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전공을 선택해서 할 수는 있지만, 졸업할 때 뭐 자기 전공에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졸업생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친구는 한 3년 전에 졸업을 한 친구입니다. 합격을 하고 간 친구인데, 전문대 학점이 2.2입니다. 정말 진짜 학점이 낮죠. 이 친구가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연고대 저 정말 가능할까요? 너 학점으로 합격한 친구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니까 해볼래? 이러니까 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연세대 화공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화공과 졸업을 할 때 학점이 3.6이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친구들이 3.5가 있었거든요. 그 3.5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대기업을 5군데에 집어넣었는데, 대기업에 5군데도 전부 다 메인 부서만 넣었어요. 이 5명이. 그래서 5군데를 넣었는데, 자기 동기들의 오리지널 친구, 연세대 원래 있던 친구들은 3.5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5군데에서 3군데 정도 붙었고, 이 친구는 5군데 넣고 전부 다 5군데 다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전문대 학점이고 이거 오픈했느냐 이러니까, 오픈하니까 회사에서는 더 좋아하더래요. 당신이 어떻게 이 학점 가지고 연세대를 뚫었고, 또 연세대 가서 학점을 이렇게 3.6이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회사상에서도 가장 맞고, 또 우리 회사 왔을 때도 상당히 일을 잘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친구는 5대 대기업에 전부 다 메인 부서들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 합격을 한 겁니다. 서로라고 한 거죠. 원하는 학교니까. 그러다가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도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카이스트 대학원도 공부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회를 줍니다, 회사에서. 공부하겠다는데 기회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이제 이 친구는 그 회사에 이제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침을 간 거죠. 이 친구가 여기서 졸업을 했었으면 정말 취업도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자기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학 때 이제 여름 커리큘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방학 때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이제 지나간 겁니다. 여기는 1단계라고 합니다. 총 저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4단계가 파이널이겠죠. 1단계는 개념입니다.
개념을 잡는 거죠. 일변수와 다변수의 개념을 잡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상위권 문제들과 상위권 편입 기출 문제들과 연고대 예전 기출 문제들을 동시에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제 그 개념을 익혀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한 바퀴 딱 구르고 나면 아까도 말했듯이 연고대 편입은 편입 수학을 베이스로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까는 과정이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고, 이제 7월 달부터 문제풀이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2단계, 3단계가 주어지는데, 이제 7, 8월 달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나는 수학을 이제 처음 시작한다. 이제 편입을 이제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수학을 듣긴 들었지만 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혹은 이제 일반 편입을 좀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1.5 과정을 됩니다. 이 1.5 과정은 2.0보다는 문제 수가 조금 작고요. 개념은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는 개념 위주의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거고, 2.0은 문제풀이 위주의 개념이 조금 설명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개념을 아예 설명 안 하는 건 아니고 개념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됐고 증명하고 이런 말은 안 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요 부분 요렇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해드립니다. 그거 하면서 문제풀이가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2.0은 이제 문제풀이가 강화되어 있는 문제고, 여기는 개념이 좀 더 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2단계를 가는 거고, 1단계 안 한 분들은 이제 1.5단계로 들어오셔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 가면 이제 3단계 가는데,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N제,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총 정리도 합니다. 그래서 연고대 문제들의 이제 2단계 문제들은 이제 유형별로 쫙 나눠서 이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더 살피는 과정이라고 하면 되고, 9, 10월 달에는 난이도가 거의 난이도가 N급, N 킬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개념을 설명합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단계부터 듣겠다 이러면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하면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3단계 들어왔을 때 들으면 조금 더 불편하다라는 느낌 드는 정도지, 개념을 모르면 아예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들은 분은 3단계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학 때 이제 1.5단계를 시작한 분들은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느냐면 2단계를 갈 필요 없이 바로 3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1.5단계를 들었는데 내가 좀 문제를 좀 더 풀어보겠다라면 2단계를 좀 그냥 이렇게 인강으로 다시 또 복습하듯이 이렇게 또 보셔도 되는데, 1.5 들으신 분은 바로 3.0으로 넘어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실전용으로 해서 전체적인 범주를 다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현대수학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가 서현대수학이 0.5단계, 1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5단계는 어떤 거냐면 그 행렬을 다루는 방법, 가우스 소구법, 그 다음에 행사다리꼴, 그 다음에 고유값 고유벡터,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크레머 공식, 이런 것들이 이제 0.5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아주 생소하고 처음 듣는다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0.5부터 듣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걸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알고 있다 이러신다면 1단계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고대 편입의 가장 메인은 뭐냐면 지금 2.0과 3.0입니다. 미적분학에서. 그리고 서현대수학도 마찬가지로 메인은 뭐냐면 1단계하고 2단계 이 두 개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갈 때부터는 이제 여기 3단계부터는 미적분학과 선대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수업 양이 여기는 하루에 4시간 주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3시간 반씩 이제 진행되는 거고, 요때부터는 수업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에 들어오시는 분은 2단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0 심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심화는 처음에 제가 앞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학생을 위해서 제가 1단계의 내용을 약간 앞에 숙지할 수 있게끔 2단계를 좀 설명을 합니다. 앞단계 1장 정도는요. 근데 1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속화가 붙어서 그 뒤에 내용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1.0과 2.0은 이제 범위가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2.0을 들을 때 1.0도 동시에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두 권이 매칭이 돼야 서현대수학이 다 준비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권을 끝날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2단계, 3단계 이 두 권도 끝날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5로 선택하시는 분은 1.5와 3단계를 끝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 번, 최소 5번 이상. 아까 말했죠. 연고대 편입은 풀이를 반복한다. 풀이를 반복한다. 왜? 연계성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들어가시면 이제 한양대가 또 있어서 이제 키메스 특강이라고 있는데 빨간색이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 강좌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공학 수학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한양대 뭐 그 공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주대 또 의대에 준비하는 분들이 그 공수가 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미적 분학을 할 때 이 범주 안에 공학 수학의 3분의 1은 이미 수업 시간에 이미 강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대가 공학 수학의 일부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에 대한 건 여기서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 뒤에서 따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9, 10월달 되면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웬만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싹쓸이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됩니다. 연고대하고 상위권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때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자소서나 학계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방학 한 말쯤 돼서 한 10월쯤 돼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대비해서 자소서 학업 계획서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제 제가 방학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특강으로 또 무료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기존에 이거 특강으로 해서요. 제가 무료로 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기존 거 참고하셔도 되고 작년에 또 합격한 친구들의 학계서를 제가 받은 게 있어서 그걸 또 가지고 제가 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특수한 것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전부 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연고대를 준비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대학들의 부분까지 준비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연고대라고 하니까 나 연고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연고대랑 동시에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참 그리고 뭐 엊그저께 어떤 친구 하나 왔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합격자들이 재작년에 합격을 했는데 한양대 컴퓨터 학과로 붙었대요. 이 친구는 재작년에 합격한 거죠. 내가 물어봤더니 야 합격증 줬어? 그러니까 아이씨 까먹었습니다 이러더라고. 합격 좀 하면 합격증 좀 주십시오. 제가 뭐 달라고 막 이렇게 떼쓰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학교들도 많이 합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 왜 왔냐 이러니까 한양대 1년 다녀보니까 한양대 정말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또 상대적인 거에 대한 또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1년 다녀봤는데 학교도 다니고 이러니까 고대가 너무 잘 돼 있더라. 그래서 고대 쪽으로 또 내가 다시 올해 한번 더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말고도 또 어떤 친구 하나는 전문대에서 이제 어딜 합격을 했는데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한 5월 달인가 돼서 다시 할까 생각하는데 너 어디 붙었는데? 이러니까 성균관대 붙었대요. 그 성균관대 붙으면 너 전적대 어디냐? 이러니까 전문대래요. 그냥 다녀라. 너 전문대에서 성균관대 갔으면 거의 뭐 아주 성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제 친구는 욕심인 거죠. 연고대를 준비하다가 이제 성대를 가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또 하필이면 고대가 TO가 너무 작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비가 거의 안 돌아가지고 이 친구가 결국 성균관대를 간 거죠. 그게 만족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이제 내가 재편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는데 일반 편입으로 갔다가 다시 재편입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 편입에 압박감념을 갖지 마시고요. 내가 만족하면 그게 최선을 다하시고 학문을 통해서 성공하시면 됩니다. 꼭 연고대가 답은 아닙니다. 의학대에 있습니다. 의학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의학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 약대가 요번에 수학이 40% 들어가고 화학이 30%, 생물이 3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연세대 약대가 조금 안 좋은 게 선수 과목이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좀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학을 조금만 해가지고 40%라고 하지만 수학 점수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수학으로 어차피 뽑을 게 아니잖아요. 화학 생물이니까 퍼센테이지는 여기가 낮지만 수학이 40%예요. 하지만 수학을 엄청 잘해야 합격하는 거 아니니까 수학은 조금 성적 나오면 됩니다. 뭐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연세대 약대는 올해 처음인데
몇 명의 TO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TO를 봐야 되겠죠. 건대수의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뭐 선대, 공수 이런 게 전혀 안 나오니까 미적분학만 냅다 파면 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한 3개년치 정도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톨릭 약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과 미분방정식 두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미분방정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서현대수학도 네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서현대수학도 기본적인 서현대수학입니다.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서현대수학이 아니에요. 행렬 계산하는 뭐 이런 단순한 거 이런 거 네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수대, 의대하고 약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건대처럼 미적분학만 출제됩니다. 미적분학만. 근데 건대보다 미적분학이, 아수대가 조금 건대보다 미적분학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 수준이 약간. 근데 뭐 도찐개찐입니다. 인제의대 볼게요. 인제의대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대학 수학을 내는 게 아니라 고등수학과 기초수학입니다. 진짜 아까 제가 봤던 0.5과정 기초수학이 있잖아요. 기초 미적분학. 그 범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 높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풀면 된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 만약에 준비하겠다 이러면 기초 0.5과정의 미적분학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1단계 미적분학까지 다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인제의대는. 그 다음에 인하대 의대를 보시면, 인하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미적분학, 미분방정식 3문제 나옵니다. 서현대수학 3문제. 그러니까 미방, 선대 3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톨릭 약대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범주를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요. 합격을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또 따로 제가 부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공부의 효과를 더 이렇게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의고사 자료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튜트 연습 문제라든지 문제 이런 자료들이 매번 주어지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자료들을 또 많이 학습하라고 제가 이렇게 풀어보라고 이렇게 던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입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기출들을 수업에 맞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연고대 편입은 편입 수학의 베이스로 깐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편입 문제들의 모든 기출들을 한 10년치로 제가 나눠 드립니다. 쪼개서 이제 그 범주에 맞게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연구대만을 위해서 매회 수업 시간에 또 퀴즈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학습을 하고 있는지, 저번 시간에 내가 잘 이해를 갖고 있는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장에서는 이제 그룹별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몇 분씩 이렇게 묶어드립니다.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이 한 4분씩 이렇게 묶어드리는데, 그래서 또 학습 조교가 옆에서 또 도와드리고, 또 밴드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밴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로 또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로 학습하는 분도 있고, 인강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인강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학습 자료 기본적인 것들은 나눠드립니다. 다. 그래서 그 나눠드리니까 그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풀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